스맵 B로는 마지막입니다. 2-5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내용은 코칭, 교육, 훈련 및 멘토링, 동기부여 해서 성인 학습, 교육, 훈련, 코칭, 멘토링, 감정노동, 스트레스, 동기부여, 서비스 마케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성인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 특성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성인 학습자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5번은 옳지 않은 것을 찾는다고 해서 다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거든요. 이 앞에 것들도 신경 쓰셔서 문제 풀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성인학습, 개인의 자발적인 변화, 학습 노력 강조된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성인학습, 경험을 존중해서 뭐 이렇게 요약자료도 준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성인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구성이 되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런 거, 신체적 특성, 신체적 기능 쇠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심리적 특성,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 사회적 문화적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런 사회적 특징이 있다,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 성인 학습자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고,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시는 내용이니까. 자, 성인 학습 이론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앤드라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개조주의 학습, 뭐 이런 것들은, 구성주의나 개조주의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경험학습 이론입니다. 이거 과거 경험이나 과거 경험이 학습 패턴이나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런 차례, 구체적인 경험, 관찰과 반성, 그리고 추상적 개념화 능력, 적극적 실험 능력,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순서가 차례가 이렇다, 이런 거. 자기 주도적 학습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하고, 필요한 걸 찾아서 실행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성인학습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어떤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대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은 OJT, 온더잡 트레이닝과 오프 JT가 있습니다. 오프 더 잡 트레이닝, 그러니까 직장 내 훈련, 직장 외 훈련. 직장 내 교육훈련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참가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 효과가 증대된다. 요거는 오프 더 JT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리자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요거는 그냥 읽어봐도 뭐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죠. 신입을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신입사원의 고객 상담 스킬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 시간에 대한 안내문이다. 요 교육훈련법 중에 나오는 거는
주로 이거 롤플레잉 기법, 롤플레잉.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거 브레인스토밍. 롤플레잉은 이렇게 여건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현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의 상황을 사전에 이해하고 연습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직원과 고객의 역할을 한 번 이상씩 수행함, 역할을 나눠서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한다는 거, 그걸 일컬어서 롤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롤플레잉, 역할 연기법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거 기업에서도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훈련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객도 돼보고 내가 그 응대하는 직원도 돼보고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롤플레이다. 자,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특성, 그리고 교육훈련의 그 특성, 뭐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원 측면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뭐 승진과 자기 개발 기회 같은 것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조직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뭐 섞어놓고 기업 측면이 아닌 것은 직원 측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이거 나옵니다. 막 섞어서 나옵니다. 자, OJT 직장 내 교육훈련,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장점, 반면에 동시교육은 어렵다, 상사 성향이 반영된다, 둘 다 부진할 수가 있다, 결과 도출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 단점, 장점과 단점, 그리고 OJT, 오프 더 잡 트레이닝, 직장 외 훈련입니다. 전문가의 지도, 장점은 이거죠. 반면에 단점은 이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내용들입니다. 어디에 관한 내용이냐, 직장 내에 관한 내용이냐, 직장 외에 관한 내용이냐,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런 것들. 자, 대상자에 따른 교육기법입니다.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강의식 교육, 멘토링, 이런 거 중요하죠. 뭐, 멘토가 돼서, 롤모델 하나를 정해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거. 그리고 작업자, 관리자, 아까 말씀드렸던 광범위한 경영 문제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런 것들 진행한다. 자, 교육훈련 방법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나오기는 했었죠. 가장 보편적인 건 강의식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고 계신 수업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방법. 하지만 피교육자는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앉아서 막 고속으로 배속해서 듣고 계신다거나 딴 일 하면서 듣고 계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나마 이거는 여기 보시면 시청각 훈련이면서 강의식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더 집중도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실연이 있고 온라인 학습, 이것까지 다 더해져 있네요. 자, 직무 순환 교육. 여러 부서에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해 보는 겁니다. 이거 뒤에 가면은 C 정도에 다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직무 순환 교육, 뭐 직무 설계, 직무 재설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무 순환 교육이 나옵니다. 병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병원에서 인턴이 이과에 한 달 있다가 저과로 가서 한 달 있고, 뭐 내과 돌고 외과 돌고 뭐 방사선과 돌고 막 여러 과 이렇게 도는 거 아시죠? 직무 순환 교육의 일종입니다. 자, 사례 연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감수성 훈련, 행동 모델법. 자, 브레인스토밍. 질보다 양입니다. 무조건 많은 의견을 내고 그 중에 막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좋은 것들을 뽑아내는 방법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롤플레이, 역할 연기법, 실제 현장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해서 연출해보는 겁니다. 자, 순서는 맨 처음에 동기 유발, 진행 절차 확정, 실습시간 좀 가지고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롤플레잉이 제일 많이 나온다. 다음은 코칭입니다. 우리 코치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코치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코칭의 기본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코칭은 업무 성과와 인간관계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코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코치, 그러니까 코칭을 받는 사람, 행동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코칭 스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코칭의 분야가 아닌 문제에 대한 지원은 코치가 알아봐 줘야죠. 코치가 알아봐서 도와줘야 됩니다. 코치란 그런 거니까요. 코치는 피코치의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중 부정 질문은 뭐로? 긍정 질문으로. 폐쇄형 질문은 확대형 질문으로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에서 주어진 바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기업 문화의 적절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 아까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롤모델. 자, 코칭을 컨설팅, 카운셀링, 멘토링, 심리치료 요법과 비교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멘토링 관계는 비공식적인 장기적 관계를 가지지만 코칭 관계는 코치와 비코치가 단기적인 계약 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은 저의 멘토예요. 이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긴 기간 동안 그 사람의 뭐 행동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존경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비공식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죠. 요거는 멘토는 이럴지 모르겠지만 코치는 이렇게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목표 관리에서 바람직한 목표의 조건인 스마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스마트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하고 결과 지향적이어야 되는 반면에 전략적인 게 아니라 시간 제약적입니다. 시간 제약적. 아이고야. 타임 바운드라고 얘기하는. 시간 제약적이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코칭부터 봅시다. 코치와 코칭을 받는 사람이 파트너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챕터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치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뭐 멘토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지만 사실 코칭 이런 것들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것이 주 목적이다.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다. 자, 배움의 과정을 갖도록 한다. 겸허한 자세에 미래의 변화 나옵니다. 미래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무슨 컨설팅 같은 거는 컨설턴트 이런 것들은 과거를 기반으로 뭐 이렇게 행동을 분석하고 하는 반면에 코칭은 과거보다는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뢰를 전제로 한 프로세스다. 후원자이자 멘토, 평가자, 교사로서의 역할. 되어줄 수도 있다. 자, 여러 가지 질문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특정 질문은 확대 질문으로, 과거 질문은 미래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 yes?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특정 질문, 확대 질문 보시면 되겠네요. 특정 질문, yes or no로 나오는 거는 폐쇄형 질문, 특정 질문인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은 확대 질문인 거죠. 아주 폭을 넓게 해놓고 어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어제 한 일이 좋으셨어요? 싫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코칭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 경청, 직관, 자기관리, 확인 스킬 이렇게 있다. 자, 차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차례 다 읽어보세요. 관찰, 경청, 질문, 확인, 제공 요 순서로 코칭을 제공한다. 자,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코칭 방법론, 접근 방법 제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컨설팅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뭐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좀 조정해보고자 컨설팅을 받는다. 뭐 이러면은 뭐 직원들의 컨설팅한 결과가 나오겠죠. 직원들의 쉬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 유휴 시간이 너무 많다. 회사 입장에서는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런 류의 결론이 나오면 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컨설팅에서 제공하면 그걸 기업에다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죠. 자, 카운셀링 과거 초점을 맞춘다. 코칭 미래지향적이다. 차이다. 상담 심리치료 고객의 감정과 정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코칭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진다. 그리고 목표 달성, 고통 해결보다는 목표 달성인 경우가 많다. 멘토, 코치는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 적절한 경청과 질문을 사용한다. 요 차이 아까 우리 그 문제에 나왔던 거 고쳐놓은 거예요. 다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칭 모델은 두 개가 나옵니다. 처음에 갭스 코칭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게 목표 설정. 요 순서 목표 설정, 현재 진행 과정 평가, 다음 단계 계획, 변화 행동, 지원 요 단계로 이루어진다. 갭스, G, A, P 플래닝하고 서포팅 한다. 갭스. 거기에서 나왔던 게 요 스마트 목표 설정입니다. 스마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결과 제약적. 반면에 시간은 제약이 있다. 그래, 시간을 열어두면 좀 그죠? 구성원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질문하고 경청하고 말하고 이거를 통해서 질문하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 그리고 피드백도 줘야 되고
뭐 그에 따른 영향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도 같은 것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하기를 통해서 그걸 얻어내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질문보다는 확대 질문, 그러니까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 과거 지향적인 질문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질문, 그리고 부정 질문보다는 긍정 질문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경청하기를 할 때는 뭐와 함께? 공감과 함께. 이런 것들, 목표 설정, 코칭을 할 때 처음에 하는 것들, 현재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수행한 결과를 진지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피드백을 한다. 근데 보면은 코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칭을 받는 사람, P코치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 감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너무 모르는데 그 능력이 안 되면서 능력이 안 되고 너무 모르는 일일 수도 있고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맡은 걸 수도 있고 자기 능력보다 모자라는 일을 맡은 걸 수도 있고 자기 능력보다 넘치는 일을 맡은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능력이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해당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숨겨진 이유다. P코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숨겨진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 단계, 아까 여기 이런 거, 목표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현재 진행 과정을 보고 다음 단계 계획하려고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네 역량은 도저히 이게 아니구나, 이걸 수정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논의하는 거. 그래서 이때 많이 하는 건 브레인스토밍이다. 많이 내는 거. 행동 변화가 필요한 시기 말하면 지시나 조언, 제언 등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변화 행동 지원하기. 요 갭스 코칭 모델 나오고요. 그 다음